KKMD 781화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 번역. 한국에게 복수한 터키? 말레이시아에서 물먹은 휴르젯 FA50 누르고 스페인 차기 훈련기로 선정되다.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는 2024년 12월 21일 Big victory for Turkey's Hürjet aircraft. After Malaysian setback, Thai wins maiden export order from Spain. 터키 휴르젯의 대승리, 타이, 말레이시아에서의 패배 이후 스페인에서 첫 수출 계약을 따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에서 터키 휴르젯이 FA50에게 참패당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여기서 말하는 휴르젯의 대승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만들고 있는 FA50 파이팅 이글을 대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도가 자랑하는 경전투기 테자스 또한 카이 FA50 때문에 번번이 실패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스페인 경전투기 수주전에서 터키 휴르젯이 카이 FA50을 눌렀다는 사실에 대해 간접적으로 통쾌함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라시안 타임즈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오래된 구형 훈련기 노스롭 SF-5M 19대를 대체하기 위해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와 휴르젯 24대를 조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수주전에는 보잉 T-7A 레드호크와 카이 FA50 파이팅 이글 그리고 네오나르도 M346도 참여하고 있었기에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KKMD 553화 초도 비행에 성공한 터키판 FA50 휴르젯,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전문가와 분석해본 휴르젯의 치명적 약점편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터키 휴르젯이 여러 면에서 카이 FA50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돈 없는 나라도 아닌데 왜 성능이 떨어지는 터키 휴르젯을 선택했을까요? 그 의문은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해결됩니다. 2024년 12월 21일 유라시안 타임즈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함께 살펴본 뒤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터키의 휴르젯 훈련기가 첫 수출 계약을 따냈다.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는 스페인과 2인승 단발 엔진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 계약은 휴르젯의 경전투기 파생형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려 했던 터키의 입찰이 실패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최종적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만든 경전투기 FA50을 선택한 바 있다. 휴르젯은 2023년 4월 25일 처음으로 창공을 날아오르는 데 성공했다. 터키 휴르젯은 보잉 T-7 레드호크, 카이 FA50 파이팅 이글, 레오나르도 M346을 제치고 스페인 입찰에서 승리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캐나다 또한 터키 휴르젯에 관심을 보였던 적이 있다. 2024년 12월 20일 스페인 공군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노스롭 F5 프리덤 훈련기, 일명 SF-5M 19대를 대체하기 위해 터키 항공우주 산업으로부터 휴르젯 24대를 조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스페인 공군은 2028년까지 노스롭 F5를 퇴역시킬 계획이다. 스페인 공군은 올해 7월과 8월 사이 마드리드 인근 토레온 공군기지에서 터키 훈련기 휴르젯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이는 휴르젯의 첫 해외 진출이었다. 휴르젯의 최대 속도는 마하 1.4 정도이며 실용 상승 한도는 45,000피트다. 최신 항전 장비를 갖춘 휴르젯은 훈련 임무, 경공격 임무, 근접 항공 지원 임무 및 무장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재다능한 기체로 설계되었다. 휴르젯 조달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페인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성명에 따르면 스페인도 휴르젯 프로그램에 산업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휴르젯은 여전히 개발 중인 기체이며 아직 양산 단계로 접어들지도 못했다.
그러나 터키 항공우주 산업 타이는 2025년에 양산을 시작하고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1호기 인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까르디즈에 본사를 둔 스페인 항공우주 회사가 휴르젯에 사용된 능동 수동 비행 제어암을 제조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3일 휴르젯용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280만 달러, 현재 환율로 40억 원 상당의 2단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터키 공군은 휴르젯 4대를 주문했으며 블락1으로 개량된 12대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초도 양산된 4대의 휴르젯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인도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블락1 파생형 12대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터키 공군의 고개 비행템 터키 스타즈 역시 12대의 휴르젯을 인도받게 된다. 터키 항공우주 산업 타이는 휴르젯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F404G102 터보팬 엔진 100개를 구매하는 계약을 G 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했다. 타이는 2030년대까지 터키의 100대, 해외 고객에게 300대의 휴르젯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제트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연구는 2017년 7월에 시작되었다. 휴르젯 고등훈련기 프로젝트 뒤에는 2030년대까지 터키 공군 소유 고등훈련기 목록에서 T-38M과 NF-5AB 2000을 배제하고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초음속 국산 제트 훈련기를 개발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여기 더해 휴르젯은 근접 항공 지원 CAS 역할을 수행하여 F-16CD 전투기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항공모함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르젯 해군 파생형도 고려되고 있다.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한 터키의 방위산업. 최근 몇 년 동안 터키 방위산업은 제품 국산화에 큰 진전을 이루었고 수출 잠재력 역시 높였는데 실제 예로 터키의 방산 수출액을 살펴보면 2002년 2억 5천만 달러에서 2023년 55억 달러로 증가했을 정도다. 5세대 전투기 타이 TF-칸은 2024년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TF-칸은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엘리트 국가그룹에 가입하려는 터키의 열망을 나타낸다. 비교하기가 겸연쩍을 정도로 터키 칸과 미국 F-35의 성능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지만 미국과 얽히고 싶어 하지 않거나 전투기 수출과 관련된 미국의 엄격한 제한 조치에 불만이 많은 국가들에게 저렴한 대안을 제공한다. 터키 방위산업집행위원회 SSIK가 고작 2010년에 F-16 전술기 부대를 대체할 국내 차세대 공중우세 전투기를 설계, 개발 및 제조하기로 결정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TF-칸을 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 외신들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강력한 스텔스 기능, ASA, IRST, EOTGP, EW 스위트로 대표되는 최첨단 센서 및 항전 장비, 다목적 첨단 데이터 링크 MADL, 초음속 순환 기능들 중 TF-칸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될 것인지 유추해보면 상당히 회의적인 결론만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KF-21 보라매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4.5세대 이상 5,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 반도체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직접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첨단 센서 및 항전 장비, 다목적 첨단 데이터 링크 MADL 등은 우수한 반도체 기술이 없다면 자체 개발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여기 더해 인공지능 AI가 가미된 유무인 복합체계가 미래 전투기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우수한 반도체 기술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과연 터키가 그 정도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이 어렵다면 기술 이전을 받거나 기성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KF-21 보라매 개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첨단 센서 및 항전 장비, 이른바 4대 핵심 기술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은 그 어떤 나라도 전수해주지 않는 중요 기술입니다. 한 세대 앞의 구형 기술을 비싼 돈으로 팔아먹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 이전을 받거나 기성 부품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전투기 생산 단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TF 칸에 대해 미국 F-35에 대한 저렴한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TF 칸이 왜 저렴한 전투기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20일에 업로드된 557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터키 TFX 칸의 예상 가격 1억 달러 1,300억보다 훨씬 더 비싸진다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신들이 TF 칸을 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 것은 터키 스스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데서 연유하는데요. 이는 명백히 터키가 TF 칸의 성능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KF-11 보라매를 4.5세대 전투기라고 아주 겸손하게 설명하고 있죠. 해외 매체 Right Experience는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기 탑10이라는 기사를 통해 F-35 라이트닝 2를 1위, J-20 마이티 드래곤을 2위, F-22 랩터를 3위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 10위를 차지한 것이 프랑스 다소 라팔이며 터키 TF 칸은 아예 순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3위를 차지한 F-22 랩터와 5위를 차지한 수호이57 팍파 사이에 KF-21 보라매가 4위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애매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TF 칸보다 KF-21 보라매가 오히려 5세대 전투기에 더 가까운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Right Experience를 포함한 여러 해외 매체들도 비슷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아제르바이잔은 터키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TF 칸에 합류했다. 파키스탄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약 200명의 파키스탄 엔지니어들이 이미 TF 칸에 관여하고 있다. 만약 정부 간 회담이 성공한다면 파키스탄은 TF 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두 번째 해외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터키 항공우주 산업은 다양한 무인 드론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터키의 민간 기업인 타이는 원격 제어 또는 자율비행이 가능한 바이락타르 TB2 중고도 장기 채공 MALE 무인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다. TB2는 시리아,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터키 드론의 명성을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아제르바이잔이었다. 바이락타르 TB2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이후로 TB2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몰디브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도입되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국가들과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의 국가들도 터키 방산 제품에 관심을 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터키산 무인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30억 달러, 현지 환율로 4조 3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이는 터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산 수출 거래였다. 터키는 해당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제안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터키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가장 큰 해외 기지를 설립했다. 이곳을 통해 터키는 지역 안보 역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해와 인도양을 가로질러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소말리아 기지를 통해 터키는 아프리카 방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터키의 육상 및 해상 플랫폼도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육상 및 해상 군용 플랫폼 수출이 공중 플랫폼 수출을 앞지르고 있을 정도다. 터키는 세계 최초의 무인 드론 항모로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국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4년 12월 2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터키 휴르젯에 대해
2023년 5월 2일 게재한 분석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력을 나타내는 여러 매개 변수에서 터키 휴르젯이 대한민국 FA-50에 비해 다소 뒤처지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휴르젯의 실용 상승 안도는 현재 13.7km에 불과하며 최고 속도는 마 1.2에서 1.4 사이, 항속거리는 2200km에 최대 이륙 중량은 6.5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최고 속도가 마 1.5 이상인 FA-50은 휴르젯보다 약간 더 빠르며 14.8km로 조금 더 높은 실용 상승 안도와 1850km로 상대적으로 훨씬 짧은 항속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거의 비슷해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FA-50은 휴르젯의 2배에 가까운 13.5톤의 최대 이륙 중량을 지니고 있다. 이는 터키 휴르젯을 경전투기형으로 파생시키는 경우 무장 탑재력이 심각하게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일부에서는 터키가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국내 무기 체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무인 드론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가벼운 정밀 유도 무기들이기 때문에 무장 탑재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터키가 개발한 전투기 탑재 무장들은 본래 무인 드론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볍고 따라서 FA-50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무장 탑재력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에서 150kg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들은 무게에 대한 제한을 그나마 덜 받는 편이지만 터키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쏨만 해도 무게가 600kg은 가볍게 넘어가고 전투기 내부에 실리는 연료 무게도 1톤에서 2톤 정도 됩니다. 터키 항공우주 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휴르젯의 페이로드가 2.7톤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터키 당국이 휴르젯을 FA-50처럼 무장 운용이 가능한 경전투기로 파생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2.7톤에 불과한 무장 탑재력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터키 휴르젯을 선택한 이유가 기사 중에 나오는데요. 스페인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성명에 따르면 스페인도 휴르젯 프로그램에 산업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에 FA-50을 판매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현지 서비스를 원활히 하고 판매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에 MRO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터키도 스페인을 산업 파트너로 참여시키겠다는 조건을 걸고 휴르젯 수출을 교섭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터키는 미국 보잉이나 한국 카이 혹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겠죠. 보잉 T-7A 레드호크와 마찬가지로 무장 탑재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경전투기로 파생시키기 어렵고 아직 본격적인 양산도 되지 않고 있어 신뢰성도 확보되지 않은 터키 고등훈련기 휴르젯이 스페인 승리를 발판 삼아 향후 어떤 모습으로 FA-50과의 경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